485쪽.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거리주 무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강 일간지들 거리주 무역. 개항 초기 외국 상인들의 활동 범위는 개항장 심리였다. 일본 상인이 주도하였다. 부산 지방을 중심으로 개항장 심리, 요즘 치면 4km죠. 4km 이내까지는 일본인들이 영업을 하였다. 그 다음에 4km를 벗어나게 되면 부산에 있는 상인들이, 일본인들이 물건을 받아서 그 이후 지역은 영업이 시작됐다. 즉, 여태까지 아들 뭐죠? 공존이 됐다는 거야. 부산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이 공존이 되었다. 공존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양상,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들, 그 다음에 결과 보겠습니다. 농산물의 상품화로 쌀값이 폭등했다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청일 상인들의 상권이 경쟁적으로 일어났다. 청나라 상인들은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청상인들이 서울에 점포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장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조일통상장정 83년 관세 자주권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다. 그 이 앞전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조일통상장정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앞에 82년에 그렇지.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있어야 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어야 돼.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얘기하고 있는 조일 통상 장정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뭘 갖게 된 거예요? 관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겠다. 일반적인 물품은 10% 미만을, 사치품은 30% 미만의 관세를 우리가 받는 것을 미국과 조약이 처음 맺어졌다. 그리고 83년에 맺었던 일본과의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다시 우리도 조일 통상 장정에서 우리도 관세를 일본과 통해서 관세를 받는 상황을 전개되고 있어요. 흐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 애들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가져갔네요. 그때 기억 잘 하실 것. 최혜국 대우는 일본에 이때 가져간다는 것. 기억 잘 하실 것. 1876년 강화도 조약 시기에 최혜국 대우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것. 그리고 미국과 처음 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가 맺어진다는 사실. 최혜국 대우란 앞에 어떤 나라가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조약을 맺은 나라가 앞에 조약을 똑같이 승계해달라고 했던 조약을 우리는 최혜국 대우로 한다. 그럼 당연히 일본은 미국과 관계 이후에 조약을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열강 이권 침탈 거의 안 나오는데 살짝 보고 갈게요. 러시아 산림, 그 다음에 광산 채굴권 다 가져갔다. 미국 광산, 그 다음에 전기, 전차, 부설권, 그 다음에 일본 각 나라들이 전차 부설권, 탄광 개발권을 가져갔지만 개발하지 못한 것도 다 가져오죠. 경인선 부설권, 미국인이 처음 받았던 것지만 자금난으로 설치를 못하자 일본들이 가져가서 설치한 게 경인선. 어디서 어디까지로 그랬어요? 노량진에서 제몰포까지. 몇 년? 이거 외워야 돼. 노래 다 아시죠?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1899년 외우셔야 돼. 이거 하나 외워야 최소한 오늘. 18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경의선, 경부선 전부 다 일본 애들이 가져가서 개설했다. 영향, 열강의 원료 공급지 및 자본 투자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고정임금 왜 이와 같은 짓을 하죠? 이권에 다 넘겨주죠? 이권을 다 넘겨준 이유? 응? 강제국에, 이걸 갖다가 보통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죠? 요즘 학회에 쓰는 용어가 강대국 평선 전략이라 쓰는 거죠. 고정임금은 여러 나라에게 이권을 던져줌으로 해서 그 열강들로부터 고정임금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즉 다르게 하면
자리를 계속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열강들에게 이권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는 대신에 나를 좀 보호해달라. 내 자리를 꼭 지키고 싶다. 권력이 무섭긴 무섭죠.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자기 권력이 무슨 필요 있다고, 그죠?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 됐다는 것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뜻은 고정임금은 이거예요.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자기 자리 보존해보겠다는 그런 야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제의 경제 침략. 화폐정리 사업의 별표 하나 하면 됩니다. 화폐정리 사업. 자, 내용 가겠습니다. 백동화의 밑줄것이고요.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의 밑줄것이고요. 제일은행 화폐로 교환해주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자와 민간은행들이 타격을 받았고요. 문제점, 짧은 교환기간 3일 만에 다 교환해주겠다는 거고요. 질이 나쁜 백동화는 교환이 불가. 결과적으로 일본 애들이 이익을 챙기게 된 대표적인 게 화폐개혁이다. 누구죠? 화폐개혁했던 인물? 고문관이었던 메가타. 연도 알아야 되죠? 몇 년? 1905년. 1905년. 1905년 전에 뭐가 있었죠? 무슨 조약이 있었죠? 한일 의정서, 한일 협정서. 이거 봐. 지금 1교시 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잖아요. 1시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한일 협정서라고요. 잘 봐. 다시 복습하자. 한일 의정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군사기지 사용권하고 충고권 가져가는 거잖아. 그 한일 의정서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와? 일본 군이 들어오잖아. 그 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 주차군이라고. 그 다음에 한일 협정서를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뭐예요? 고문관을 설치하는 것들이잖아요. 스티븐슨, 그 다음에 메가타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 메가타가 그 이듬해 1905년에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때려버리잖아. 즉 우리나라 화폐를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원통, 일본 엔화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권이 예속되는 거예요. 화폐 개혁 옆에 적을까요? 경제권이 예속하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일본 엔화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제 예속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화폐 개혁 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까 방금 했던 것들이라고. 정리 다시 해봐. 기억 못하니까. 한일 의정서 가장 가져가는 게 뭐라고 우리나라에? 군사 기지 사용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충고권, 실질적 이익권을 가져가 버렸다고. 그래서 얘들이 한 게 뭐예요? 조선? 뭐가 들어온다고? 주둔국이 들어온다고. 주차군이 들어온다고. 핵심이잖아요. 두 번째, 한일 협정서라고. 뭐가 들어온 거야 이게? 고문관들이 들어오잖아. 고문정치가 들어오잖아. M, 스티븐슨, 메가다. 이거 잡아야 돼. 무조건 달달달달 해야 돼. 생각하고 자실 게 어디 있어? 시험장 가서 생각할 거야? 1분 생각은 2분 생각은 다 놓쳐. 한국사 시험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합격하는 사람들 20문제를 푸는 타이밍은 7분 안쪽이라고. 7분 안에 풀어가지고 95, 100점을 때려야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13분 정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치약 과목,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에다 그쪽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영어에서 시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최소 한 30분 잡아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30분 어디서 빼올 거냐는 얘기죠. 국사에서 그 자신 있는 과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분명히 그 13분 정도, 최소한 10분 정도를 영어에다 갖다 더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접수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한국사는 어떻게? 퍼펙트가 가게 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계속 문제풀이 앞으로도 하겠지만 바로 우리 명절 끝나고 나면 사료특강도 들어가겠지만 문제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걸 트레이닝을 좀 받으셔야 돼요. 문제가 막 보이게요 선생님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봇대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나가보면 전봇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봇대들이 누워있는 애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저요? 제가 답인데요? 제가 답인데 막 일어나야 된다고. 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전봇대 이론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깨우침이 온 거예요. 이제 하산해야 돼 그때는. 내가 하산해야 돼요. 그때가 온다고요. 한국사는 전봇대 이론처럼 지네들이 막 알아서 일어나. 내 눈에 막 와. 지네들이 올라와. 지네들이 저요 막 일어난다고. 제가 답인데요? 저도 답인데 막 일어난다고. 그때가 여러분이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그때 시험장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이론 한 2바퀴 정도 돌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해요? 연습이 되면 와요 이제. 저는 국사 정말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흐름도 이해가 안 가고요.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연도도 암기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합격해. 희망 가지고 하라고. 희망 가지고. 아셨죠? 자, 이런 거 계속 반복해 줄 테니까 하라고요. 기억 안 나면 계속 때려잡으라고. 어거지를 집어내야지. 의정서가 뭐였지? 그 다음에 뭐가 왔지? 주차가 왔지? 군사기지지? 협정서 뭐지? SM 맞네? 스티븐스 메가 다 죽여야 되겠네? 그죠? 기억나시죠? 스티븐 죽이겠다고 미국까지 갔잖아요. 노동자들이. 됐죠? 다시 갑니다. 토지 약탈 보겠습니다. 토지 약탈. 두 번째. 동양 척식 주식회사 밑줄 그어야 돼요. 1908년 됐죠? 이미 됐죠? 수업 시간에. 1908년. 이거 하는 이유는 뭐죠?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년 연도 외우시고요. 경제적 국 운동 가겠습니다. 경제적 국 운동. 자, 첫 번째 방공령 가겠습니다. 방공령. 배경, 개항 이후에 1870년 개항 이후에 곡물이 대량으로 일본에 유출됐습니다.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자급자족도 안 되는 민족이요. 조선은 식량난에 가중됐습니다. 도시 영세민과 농촌 빈민들이 생계를 곤란을 겪었습니다. 정계, 함경도, 항해도 등 각 지역의 지방관들이 조일통상장정의 조항에 의하여 방공령을 실시했습니다. 그 방공령에 1899년 90년까지입니다. 연도를 외워야 됩니다. 방공령은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방공은 말 그대로 뭐죠? 곡식을 방어하는 거잖아. 우리가 먹을 수출할 양이 없다는 거, 우리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방공령이에요. 이건 방공령은 그 관찰사의 재량권이에요. 그 오늘날 도지사의 재량권이라는 거예요. 재량권이에요. 자, 봐봐요. 도지사가 최소한도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통보가 부산과 원산과 인천에 여기서 장사하는 일본인들에게 수입하는 일본인 상인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시기를 갖다가 1개월로 본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일본 상인이 서울로 일보러 가서 자리를 비웠어. 이미 공문서는 전달된 자기 본 적이 없다는 거지. 한 달 이후에 내고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받았다는 거야.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관찰사들이 뭐예요? 손해배상을 한다고 이게. 손해배상을 한다고. 근데 웃기는 건 돈이 없어. 갚을 돈이 없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요? 청나라에 가지고 돈 빌려다가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어이없는 거죠. 이게 방공령이에요. 법은 만들 때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이에요. 왜냐면 지네 영사관에 통보하는 게 1개월이면 간단하잖아. 그럼 영사관들이 밑에 지네들 일본인들 통보하면 끝나는 거잖아. 간단하잖아. 그런데도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부산, 원산, 인천에 장사하는 일본인 상인들에게 한 달 전까지 통보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본 가서 못 받는 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전가받아야 했다는 뜻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시험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나온 거 딱 요것만 옮기면 돼. 1889년 요것만 물어봐. 외우는 거 간단해. 결과적으로 쌀 문제잖아, 그지? 쌀 문제잖아. 쌀은 우리가 쌀집에 가서 어떻게 사고 파는 거잖아. 쌀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거잖아. 쌀은 사고 팔고 우리 이삿짐 센터 하듯이 사고 파는 거 이렇게 1889년 외우시면 돼요. 쌀은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팔고입니다. 연도만 외우세요. 내용 물어보질 않아요. 상권수호운동. 상권수호운동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졌죠. 일본 상인들 때문에. 자, 오른쪽에 객주 갑니다. 객주. 객주들은 상해사를 설립했다. 가장 대표적인 상해가 장동상해다. 서울에.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장동상해라는 게 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겠지만 TV 명품 진품을 보다 보면 장동상해 브랜드가 붙은 명품들이 가끔 TV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처럼 뭐가 되냐, OEM 상표야. 쉽게 얘기해서 주문자 상표를 통해서 장동상해가 붙은 이거 명품이 되는 거야. 믿을 수 있는 메이커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장동상해가 가장 대표적인 객주로서 큰 역할을 했다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고요. 희전 상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관어상인 거 아시죠? 국가기관에서 허가받은 상인들, 서울을 중심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시전 상인들이 설치한 게 뭔가요? 한국중앙총상회 밑줄 겁니다. 한국중앙총상회. 1898년에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에 대항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었다. 이건 대한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동그라미 쳐야 돼.
항제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대한제국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898년에 청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에게 대항해서 만들었어요. 시전 상인들이 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요구하죠. 고종임금에게, 고종 황제에게 요구하죠. 뭘 요구합니까?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우리 시전 상인이라서 장사를 쫓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한국중앙총상이에요. 근데 고종임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전 상인들, 한국중앙총상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주장하는 게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가 뭐예요? 철시하겠다. 문을 내 닫아버리겠다는 거야. 시민들 생활하는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철시하겠다. 효과 있어, 없어? 이거 말고 일본 상인들 물건 더 싸게 파는데, 좋은 물건을. 청상인들 물건 더 싸게 파는데, 좋은 물건을.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시전 상인들이. 가격 경쟁이 떨어져. 왜? 청상인과 일본 상인들 뭐에다 파는 거야? 영국의 수입에다 팔아. 그리고 중간 마진 팔아먹어. 마진 넘게 팔아먹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든 게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저항했지만 이것도 효과가 없었다. 경강상인. 일본인들이 징기선 가져오니까 어떡해요? 나룻 빼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이걸 또 징기선을 도입했다. 은행 설립. 자, 가끔 은행 설립 나올 때 이거 많이 틀려요. 이게 특히 경찰 시험 같은 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말장난이에요. 보세요. 한국이 세운 최초 은행, 조선은행. 민족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서울 거상들이 세운 은행. 제일은행은 무조건 잡아야 돼. 우리 모든 사람이 잡아야 돼. 왜? 제일은행에서 엔화를 발행했어. 엔화를 발행했어. 됐죠? 그래서 경찰 준비하신 분들은 말장난하는 거 잡으셔야 돼요. 민족은행이 누구예요? 최초은행이 누구예요? 거상이 세운 은행이 뭐예요? 다 잡아야 돼요. 말장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경찰 시험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권수호운동, 독립협회 이미 했고요. 할빈당 이미 했고요. 네, 이건 생략. 그럼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 수업 전에. 1905년에 뭘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통감 정치가 실시되죠. 그래서 남산에 통감부가 설치된다고요. 그 비용이 1,300만 원이라고. 이걸 그 빚을 전부 다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겼다고요. 이게 국가의 빚이 됐다. 국가의 채무가 됐다.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졌다. 국채보상이 펼쳐졌다. 1,300만 밑줄을 그시고 통감부 밑줄을 그시고 배경에. 자, 통감부 살짝 어디 설치했다고 통감부를요? 남산에 설치했다고요. 남산에. 그 다음에요. 전개, 대구 밑줄 그었습니다. 네, 서울이 중심이 아니고 대구를 중심으로요. 김광재, 서상도 밑줄 그어야 돼. 김광재, 서상도 꼭 잡아야 돼. 이 사람을 중심으로 네, 대한매일신보, 항성신문, 만세부 등의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건 보겠습니다. 금연, 담배 끊는 것, 금주, 금연, 금주. 부녀자들은 비녀와 반지까지 내놓았다. 고종도 금연을 밝혔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전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다.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거 무엇과 비슷해요? IMF 때 금반지 되는 거 비슷합니다. 그죠? 김영삼 정권 때 IMF를 겪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IMF 운동과 유사하다고 살짝 적어라. 연필로 약해. 김대중 정부 시기 금모으기 운동과 유사하다. IMF를 이겨내자. 금모으기 운동과 유사하다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탄압. 통감부의 베일 운동으로 간주하여 양기탁을 행령죄로 구속시켰어요. 지금 행령한 게 없어요. 근데 구속시켜서 결과적으로 이걸 와해시켰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김강재, 서상동 커리커처라고 그러죠. 이런 걸. 그죠? 요거 두 인물 딱 사진을 띄웠어요. 이 두 분이 활동했던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봐. 예전 기출문제 그래요. 10년 전 기출문제가. 이 두 사람 딱 던져주고 이 두 사람 활동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봐요. 국채보상운동. 최소한도 김강재, 서상돈의 캐리커처 그림도 살짝 잡아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하는 그 기념으로 대구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대구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있어요. 대구에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 당연히 알겠지만 대구가 아닌 지역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를 수 있죠. 그죠? 대구 친구들 다 맞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 친구들은 공원이 있었단 말이야. 대구입니다. 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장소가 장난치는 게 이거예요.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이건 조만식 선생이죠. 이건 뭐 양기탁 선생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죠. 대부분 우리 시험지는 뭐랄까?
다 서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이 아니에요. 여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구고요. 여기는요 평양이에요.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역명 가지고도 이 말장난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예, 살짝 잡고 넘어갈게요. 근대 문화의 형성 가겠습니다. 근대 문화의 형성. 근대 문화의 형성. 자, 첫 번째 근대 기구 보겠습니다. 박문국 인쇄소입니다. 인쇄소입니다. 최초 신문이 나왔죠. 무슨 신문이죠?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가 박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기창 갑니다. 기기창. 청나라의 영선사로 갔다가 2년 사이클로 갔다가 1년 만에 되돌아와서 만든 게 기기창. 그죠?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죠. 기기창. 언제 갔다고요? 청나라의 영선사. 청나라의 영선사로 갔던 사람들이 원래 2년짜리였는데 1년 만에 데려왔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기기창이라고요. 무기를 만드는 것들, 무기 제조 기술 배워왔다. 그 다음 앞에 박문국 보셨죠? 박문국은 누가 배워온 겁니까? 일본에 가서 배우는 거죠? 누가요? 조사? 시찰단이 가서 봤더니 얘들이 일본 시민들이 신문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문이에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저기 갑판대 가면 살 수 있어요. 뭐로 사요? 돈으로 사는데요. 돈은 어디서 사는데요? 돈을 사다니. 네. 이게 만들어진 게 박문국, 그 다음에 전한국이 만들어졌다. 두 가지 잡아야 돼요. 이게 신문이 뭐라고요? 한성순보라고요. 한성순보, 이 순자는 열흘 순자예요. 10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한성순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전한국이 돈을 만들었다. 돈을 만들었다. 통신가죠. 통신 부분은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야 돼. 전화는 알아야 돼. 덕수궁의 전화가 처음 가설됐어요. 덕수궁의 전화가 가설됐다. 그 다음에 우편 봐야 돼. 우정총국 1895년 우정총국 1890. 원래 처음 만들었다가 실패했죠. 1884년 갑신정변 때 만들었다 3일 만에 끝나는 통에 끝났죠. 그 다음에 1895년에 우정총국이 다시 재설치됐죠. 이거 뭐죠? 을미개혁대. 을미개혁대 우편총국이 다시 살아났죠. 그 다음에 만국우편연합 가입 1900년. 이건 한능금에 출제가 됐어요. 공무원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다. 만국우편연합은 내용을 물어보니까 연도를 암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미국의 친구 또는 미국의 부모,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서울에서요. 이때 서울에서 본 편지를 받아보는 친구가 볼 수 있는 문화재로 오는 거 물어본다고. 그럼 1900 이전에 만들어진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거야. 경인선 볼 수 있어? 볼 수 없어? 볼 수 있지. 은하철도 999니까 1899년이니까 볼 수 있지. 거기다 살짝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독학할 때 또는 혼자 복습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1900년에 암기라고 써놓고 이거 살짝. 그리고 1900년 이전에 볼 수 있는 문화재를 물어본다고. 또는 시설을 물어본다고. 문화재 또는 시설을 물어본다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다 경인선 하나 적으면 되겠지. 경인선. 몇 년이야? 아까 얘기했던 1899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살짝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봐야지. 1900년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재나 시설이 뭐가 있을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기다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경복궁에 처음 설치됐다. 경복궁에 처음 설치됐다. 그 전기를 누가 발견한 건 다 아시죠? 응? 그분이 발견하고 7년 만에 우리나라에 에디슨이 이걸 처음 동양의 최초예요. 동양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기가 설치되었다. 그럼 한성전기 회사 볼까요? 콜브란 잡아야 되겠네요. 콜브란. 왜냐하면 전차가 다니기 위해서 먼저 뭐가 와야 돼? 전기가 먼저 와야 되니까. 전기, 그 다음에 전차가 돌아야 되는 거 순서가. 전기가 있어 전차가 돌아낼 수 있으니까 전기, 전차 다 콜브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경인선 개통, 모스, 콜브란, 모스, 외국인들 하나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899년에. 그 다음에요, 의료시설 가겠습니다. 강혜원, 알렌의
의해서 받아들였다. 알렌 선교사. 알렌은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평안북도에 있는 그 운산 탄광 개발권을 가져가게 돼요. 안 나와 있나요? 예. 알렌 옆에 살짝 여기 살펴 당기고요. 운산 금강 개발권을 가져갔어요. 예. 운산 금강 개발권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강해원이라는 병원을 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병원이 밑에 나와 있죠. 강해원이 뜻은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 박스 밑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근데 13일 만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고종임금의 처남을 치료해줬어요. 언제 죽을지 내일 모레 갈랑갈랑 하는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야. 그래서 고종임금이 고마워서 야, 이름을 새로 간판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제중원이에요. 많은 중생들을 좀 보살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제원. 요즘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강제원, 지석영입니다. 외우기도 좋아. 강제원의 지읒, 지석영의 지읒. 여기서 있잖아요. 강제원의 지읒, 지석영의 지읒. 유사한 단어 찾아가면 되지. 지석영이 종두법을 연구했다. 종두법. 이 당시에 천연두가 어린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 그 천연두를 치료하는 백신을 일본인 의사로부터 배우게 됐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일본인 의사로부터 백신을 만드는 기술과 주사 넣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 처갓집에 충주에 가서 2살짜리 처남을 치료하기도 하였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다시 서울에 있는 어린아이들 갖다가 백신을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구했다. 구하다 보니 문제는 천연두가 바닥에 나서 더 이상 주사를 놓을 수가 없었다. 다시 일본에 건너가서 백신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천연두에 걸려있는 소를 찾아야 된다. 소의 머리에서 그 용액을 축출해서 주사액에 넣어서 넣는 게 백신이다. 이런 기술을 배워왔다. 이게 지석영이다. 이해 가셨죠?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지석영은 천연두 부분에 하나 나오고 뭐에 나와야 돼? 우리 국어 문법서에도 나와야 돼. 2군데 나와야 돼. 국문학 파트하고 의료 파트 2군데 나온 인물이 지석영이다. 하나 보죠. 강제원. 지석영이 종두법을 연구하고 보고하였다. 부산 갔다, 일본 갔다. 소의 머리에 있는 천연두 걸린 소의 액체를 뽑아내서 백신을 개발해냈다. 그 책이 뭐예요? 우두신방. 우두니까 뭐예요? 소우자, 머리두자, 소의 머리에서 아까 용액, 액체를 뽑아냈다. 백신을 만들어 신방, 새로운 처방법을 만들어냈다. 됐죠? 네. 원래 이걸 처음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미국 사람, 제너라고 살짝 처음 개발한 사람이 미국 학자인 제너가 처음 만들어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왔고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게 됐다. 이미 여러분들은 엄마로부터 어린아이 때 보건소를 다니면서 여기다가 주사를 계속 맞아왔어. 기억도 안 나. 맞은 기억도 안 나지. 왜? 아주 어렸을 때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여기 좀 큰 흉터 있을 거예요. 가끔씩. 선생님도 하나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걸리지 않고 지금 나이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석인 역할을 했다는 거지. 세브란스 병원 가겠습니다. 이건 나올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병원을 개원했다. 그래서 훗날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가 합쳐지면서 오늘날 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인 연세대학이 만들어졌다. 대한의원, 국립병원이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건축 한번 볼까요? 건축. 중간에 건축. 독립문.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독립협회가 만든 거 아실 거고요. 덕수궁 석조전,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이건 잡아야 돼. 밑에 건물 한번 보세요. 르네상스 양식 보시죠. 보이시죠? 그 입구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위에가,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출입하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 아치형이에요.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불러요. 아치형 형태로 구성돼요. 대표적인 게 르네상스 양식이 덕수궁의 석조전입니다. 석조전 연도를 물어봐요. 1900년에서 1909년까지 해서 완공됐어요. 네. 그 당시는 최신식 건물이에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가보신 분은
기억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훗날 여러분들이 공무원시험이 끝나고 난다면 덕수궁 석조전을 꼭 한번 가보기를 권합니다. 1900년대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덕수궁은 표 예매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2,000원만 주면. 그러나 여기는 미리서 인터넷에 예약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한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명동성당 고딕 양식이에요. 교회 한번 보시죠. 명동성당. 네, 성당의 모습 고딕. 그 다음에 프랑스 공상화. 네, 바르크 양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끔 이 말장난하는 것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가겠습니다. 원산학사. 네, 원산 지역에 학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덕원 주민들이 설립한 사립학교예요. 계양유 함공도 덕원들이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연도 외워야 돼. 83년. 여기 무조건 연도만 외우면 되는 거죠. 이 앞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앞부분에 했을 때 원산학사. 다시 복습입니다. 83년. 특징이 뭐냐면 문물을 교육시켜준다고요. 학교에서 문과 물을. 요즘 치면 우리나라에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뭐 공군사관학교 하는 사관학교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신라에 뭐 있어요? 하랑도가 있겠죠. 문물을 가르치죠. 거기서 이런 유사한 기능이 또 있죠. 경당. 장수왕 때 평양천도 이후에 세워진 학교 경당 문물을 가르친다. 경당은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 학교예요. 이것도 잡아야 돼.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학교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전부 다 문물을 가르친다. 경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1883년이죠. 원산학사가 설치되었을 때 시기사실과 가장 가까운 사실을 옳은 것들이 물어봤다. 자, 원산학사 83년이지. 그럼 가장 가까운 건 82년도 하나 알아야 되고 84년 것도 알아야 되겠지. 82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야? 이모 굴란의 선택지를 하나 골라 있어야 되고 이건 갑신정변이겠지. 갑신정변 선택지도 하나 골라내야 돼. 그럼 당연히 이모 굴란과 갑신정변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 문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일단 기본은 뭐야? 연도가 암기돼야 되지. 원산학사 83년. 그리고 82년, 84년에 사건 하나씩 여러 선택지 골라낼 수 있는 능력. 단순하게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 그죠? 그래서 한국사 문제는 단순하게 푸는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동문학, 통역관을 양성하는 건 83년. 86년 유경공원. 헐버트와 길모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유경공원은 양반의 자제들을 근대식 개화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꽃같은 통역관이 양성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동문학은 폐쇄됩니다. 왜?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문학은 유경공원이 만들어지자 폐지가 됩니다. 여기에 헐버트 잡으셔야 돼요. 헐버트. 훗날 고종임금의 고문 역할을 했던 헐버트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 입국조서. 갑오개혁 때 발표됩니다. 교육조서가. 자, 교육 입국이니까 어떻게 나라의 교육을 처음 세운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뭐였죠? 유교 배운 교육이었잖아요. 공자월, 맹자월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앞으로는 영어 배우고요, 수학 배우고요, 세계사 배우고요, 지리 배우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웠던 그 학문을 배우겠다고 하는 게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2년 후에 대한 교육 입국 조서 리형이 발표되면서 이후에 소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사범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학교가 4개, 그 다음에 사범학교, 한성 사범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기 시작한다. 그것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립학교를 구분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 배제학당, 이해학당. 배제학당이 가장 빠르죠. 1885년, 이해학당 86년. 여학교로는 가장 빠른 학교가 이하여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배제고등학교 가장 빠르다고 봐야죠, 요즘에.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숭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학교 보겠습니다. 서전서숙 밑줄. 어디에 있어요? 서전서숙? 북간도에 있어요. 북간도. 서전 평야에 있습니다. 서전 평야에 있다고 그래서 서전 서숙이라 불러요. 숙은 머무르 숙자예요. 우리 기숙학원 할 때,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말할 때 그 숙자를 쓰는 거예요. 북간도에 있습니다. 서전 평야에 있어요. 서전 서숙
서대는 북간도에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이게 문을 닫죠. 그래서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여백이 있으면 점석했으면 쓰겠네요. 명동학교를 설립하죠. 명동학교. 오늘날이 저기 용정입니다. 용정에. 유명한 인사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는 우리 이제 목사이긴 한데 이 사람은 목사보다 더 유명한 게 이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이죠. 민주화 운동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YS, DJ와 같이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큰 발족을 남겼죠. 전두환 정부 때와 김영삼 정부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의 아들이 문성근이야, 영화배우.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 투사인데 영화배우인데 이게 써주겠어요? 영화 감독들이. 문화체육부로부터 눈치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웠겠죠. 문성근 영화배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아버지 때문에. 근데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또 헌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명동학교는 이분들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 때문에. 지금도 저 학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거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선학교는 안창호하고 이승훈이 평양과 정주에서 신민의 회원들이 세운 학교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외국인 혹시 보겠습니다. 호모 길버트 3인 필지는 잡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미 포인트를 잡아놓았죠. 제가 3인 필지 꼭 잡아야 돼. 헐버트 3인 필지. 그 다음에요 맥킨지 3.1운동을 목격하고 쓴 것. 자유를 위한 투쟁. 그레이트 하우스 대안적 외교 고문으로 활동했던 인물 정도.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볼까요? 원산학사의 모습. 그 다음에 유경공원에 수업 듣는 학생들의 모습. 국어와 국사 연구 가겠습니다. 491쪽. 국어와 국사. 특히 국사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국사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자, 먼저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소 설립. 주시경, 지석영. 주시경, 지석영. 연구소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선택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윤재, 처연배. 우리가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한글이라는 잡지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한글이라는 잡지. 보통 우리 조선시대에 뭐라 불렀어요? 후민정. 조선의 유생들이 뭐라 불렀어요? 낮게 봤다고. 언문이라 불렀어요. 언문. 언문. 말로 표현한 글이라는 뜻이거든. 언문이라 불렀다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네. 자, 볼게요. 한글이라는 잡지를 처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가계하날, 오늘날의 한글날을 처음 만들게 된 기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조선어 연구에서.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갑니다. 이거 별표 갑니다. 이희성, 최현배가 표준을 제정했어요. 우리 표준말을 어느 나라 말로 하겠다는 거죠? 어느 지역을?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겠다. 서울말 표준하겠다. 서울말 표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각도 사투리 다 모아야 되겠지. 어떤 말이 가장 표준어일까 봤더니 서울말이 가장 표준어 같다. 그래서 서울말로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맞춤법 통일안. 맞춤법 통일안. 맞춤법 통일안 매년 바뀌죠. 시대 따라 바뀌죠.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바뀌는 거 자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말 큰 사전이 가장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 애들에 의해서 실패하게 됐다. 실패하게 됐다. 그 다음에 조선 학회 사건 볼까요? 조선 학회 사건. 이건 42년입니다. 연도예요. 11년 전에 이 사건을 우리말 큰 사람 편찬했던 사람 전부 다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켰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글 사전을 만드는데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죠. 구속시켰어요. 제목이 뭘까요? 예, 치안유지법 적용이에요. 치안유지법을 적용했다.
치안유지법 원래 공산주의를 체포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를 책출했다는 얘기는 한글 큰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켜야 최소한도 10년 안쪽에 때릴 수 있다는 거야. 10년에서 5년 막 때릴 수 있다는 거야. 중형을 때릴 수 있는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중요합니다. 계몽사학 가겠습니다. 계몽사학. 신치호 볼까요? 독사신론. 독사신론 밑줄 그으시고 민족의 하나 밑줄 그으십니다. 독사신론. 번역해봐요. 잘라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 여러분들 봐봐. 역사를 가장 여러분들 보는 게 뭐죠? 고조선이 썼을 거야. 삼한도 있을 거야. 고구려 백제 시대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공부를 한다는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 나라 중심의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 뭘 봐야 돼? 나라가 다 사라졌는데. 여기 희망이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독사신론은 새로운 이론의 뜻이지.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지. 민족을 보라고. 같은 말로 종족을 보라고. 이 땅에는 나라는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 똑같은 우리 한민족도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럼 대한민국, 대한제국은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럼 언젠가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뭐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동포들이요. 나라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라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 민족, 그 종족이 그 땅에 산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요. 민족론, 종족론이 독사신론의 핵심이에요.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돼. 신채호 독사신론. 그렇게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외우지도 않아. 신채호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민족주의 사학하면 무조건 신채호 선생이에요. 네, 민족주의 사학. 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에 이걸 연재됐다. 박은식 보겠습니다. 조선 강문회 봐야 돼요. 조선 강문회를 조직했다. 박은식의 조선 강문회 시험에 요즘 잘 나와요. 박은식 조선 강문회. 네, 고문을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잘 나오는 게 뭘 같아요? 내용 물어보진 않지. 고전 정리한 게 조선 강문회 이거 물어보지 않지. 뭘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년도가 가장 핵심 뭐예요? 연도 외우는 거라고. 연도 외우는 거라고. 조선 강문회 1910년이에요. 외우는 방법. 신채호 선생 봐봐. 잘 보라고 얘기. 외우는 방법 가르칠 테니까. 자, 신채호가 항상 먼저 나와. 역사 연구할 때.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을 통해서 나라는 다 사라지니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주는 게 이 땅에 누가 남아있다고? 민족고청 열심히 공부해놔서 열심히 공부 이제 다 끝났어. 그랬더니 박은식 떡 등장했어. 에이씨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왔어. 역사가 에이씨 1910년이 멍 때리지 말고 외우라고 벌써 연상하라고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역사가 또 나왔다고 박은식이 조선 강문회가 뭐야 씨 어씨 힘들어 죽겠네. 욕하고 있다고 이렇게 1910년이라고 선생님 참아 욕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대신 욕을 하고 속으로 조선 강문회 됐죠. 자 다시 가죠. 이인전 보고 보겠습니다. 이인전 신채호 선생이 쓴 이인전 보고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최도통은 최영장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채호 보겠습니다. 자, 암기하세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밖에 없다. 이순신, 을지문덕. 배우셨나요?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밖에 없다. 암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왜? 박은식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박은식도 이인전을 만들고 이때가 전부 다 만들어진 게 1907년에서 1908년도에 만들어져. 이거 시기도 물어볼 수 있어. 이 사람은 이인전을 만들었던 시기 사실과 가장 가까운 사실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1907년, 8년 다 만들어져요. 박은식 보겠습니다. 연개소문 안중근. 연개소문과 안중근 같은 것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여운조 틀리겠죠? 안중근 1909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애원사항이 돼도.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강감찬전 누군가에 물어봐요. 강감찬전은 자 보세요. 신채호 선생이 저술을 하였다 라는 기록이 하나 남아있고요. 책은 안 보여요. 근데 책이 보이는 것은 우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강감찬전이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남아있어요. 애매모호하죠? 선생님 그럼 시험장 나서 신채호를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봐서 하라고. 그 상황 보라고. 신채호 선생님 봐요? 신채호 선생님 강감찬전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책은 안 보인다고. 근데 책을 보이는 인사는 우기선이 쓴 책이 나와 있다고. 그럼 우기선이 정답이 되는 거고, 우기선 없이 신채호 선생이 나온다면 신채호 선생이 답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 탄력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강감찬전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네, 조금 식사하고 가야 되겠네요. 국문법부터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